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지 ETF 스토어의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솔라나, 리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바로 말씀을 드리면 다음 암호화폐 ETF는 카르다노가 될 것이다.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네이트 제라시는 ETF 업계에 최소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있는 베테랑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했냐? 시총 탑 10 중에서 2개는 ETF가 이미 출시됐고, 비트와 이더죠. 3종은 ETF가 이미 신청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것이 이제 카르다노다. 비트 이더, 이미 나왔죠. XRP 솔라나, 도지코인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생각해 보시면 테더는 아닐 테고 바이낸스 코인, 중국 코인이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카르다노, 지금 시총 9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 코인이 맞나? 최소한 미국 사람이 만든 코인인가?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아마도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와서 하려는데 코인이 부족하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시총이 높은 코인 위주로 빠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11위에서 20위까지 코인인데요. 그 다음 코인, 트론은 이제 물론 좋은 코인이지만 미국에서 현물 ETF가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저기 이제 중국계, 특히 이제 바이낸스 코인도 아마 그래서 이제 하나 건너뛰는 거죠. 그 다음에 WBTC 이런 걸 제외한 코인들, 아발란체도 있고요, 체인링크도 있고요, 헤데라도 있죠. 이런 코인들이 결과적으로 다 현물 ETF 승인을 시차를 두고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본에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레믹스 포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5억엔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장사인데요. 비트코인을 416개, 이더리움을 1100개, 솔라나를 9700개, XRP는 80만 개 정도 들고 있네요. 아발란체는 19400개, 그 다음 도지코인도 28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올해 내로 전 세계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코인을 쌓아가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최초의 입문은 제 생각에 무조건 비트로 아마 하지 않을까. 대부분 비트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나뉠 수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보수적인 회사, 비트 맥시들은 비트만 사겠죠. 근데 조그만한 회사들, 내가 이거 공부를 해보니까 이더리움도 굉장하던데, 그러면서 이더리움, 솔라나, XRP, 카르다노를 살 수도 있고요. 아발란체, 도지코인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할 확률이 전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뭐다? ETF입니다. 개별 코인 ETF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탑 10, 탑 20, 10개나 20개 코인들 묶어서 파는 ETF를 당연히 많이 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S&P 500에 편입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일반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 합니까? 거의 미국 주식, 전 세계가 미국 주식을 사는데 개별적으로도 사겠지만 이렇게 그냥 지수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쉽게 말하면 중복해서 계속 돈이 이쪽에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서점에 가도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되도록이면 시가총액이 클수록 조금 돈 비중을 늘리는 게 나쁘지 않겠다. 왜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량 코인에게 돈이 더 몰릴 수 있고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처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작년에 12월 달 기사인데요. 트럼프 인수팀에서 은행 규제 기관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모색한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장기 조정, 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엔켈이 청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기 침체 등등등 있잖아요. 쫄지 않으시려면 명확하게 빅픽처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이때만 해도 당선인이었죠. 왜 그렇게 은행, 규제 기관들의 축소와 폐지를 원할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요. 왜 그렇지? 왜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왜 트럼프는 이걸 원하지? 이런 왜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때 이 트럼프 당선인이 FDIC를 폐지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FDIC는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과거에는 뭐 이제 한 은행당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 이게 이제 1억 원으로 상향이 되고 있죠. 그런 보험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FDIC를 없애고 그냥 미국 재무부로 그냥 하나로 통폐합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부를 제외하고 트럼프는 실은 미 연준도 별로 싫어합니다. FDIC다, OCC다, CFPB, 뭐 밑에 보면 소비자 금융보호국 이런 은행 규제 기관들 싹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논조, 뉘앙스가 강하거든요. 그럼 질문이 이거죠. 왜 은행 기관들, 규제 기관들의 폐지를 원하고 왜 연준을 싫어하고 재무부를 선호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은요, 뭐 어찌됐건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고 지금 재무부에 본인 입맛에 딱 맞는 채권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 전문가를 갖다가 이제 본인 입맛에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앉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의장이자 뭐 FDIC다, OCC다, 뭐 여러 기관들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재무부를 주 기관으로 하나 딱 해놓고 그냥 돈을 자기 마음대로 풀고 싶을 때 풀고 쪼이고 싶을 때 쪼여서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사실 읽혀집니다. 그럼 통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뭐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선거 그때 공약들이 있죠. 정치적인 목표를 이뤄야만 합니다.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의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요. 시장은 또 상승을 하면 또 내년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대통령 시켜준 러비스트들 있죠. 보답을 해야죠. 제가 이거 왜 가로를 해놨을까요? 이것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 나라들과 지금 초반에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초반 기세 싸움에서 이걸 지금 옷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강달러와 고금리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관세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 다음에는 결국에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부동산으로 큰 부를 쌓은 분입니다. 엄청난 성공을 이미 거뒀어요. 부동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출 받아서 뭐 엄청난 트럼프 타워도 짓고 호텔도 짓잖아요. 금리가 센 거를 그냥 생리적으로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좀 금리를 중금리로 낮추고 달러도 약달러로 가야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이렇게 크게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빅픽처는 그래서 뭐다? 아닌 척 하겠지만 미국에서도 금리를 더 내리고 돈을 더 찍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은행 규제 완화. 이게요. 사실 23년 3월달 은행 위기가 있었죠. 이때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야 뭐 그걸로 그 예대 마진을 가져가는데 23년도만 해도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았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은행이 대출을 하면 할수록 손실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급 준비금을 줄어들고요. 그 돈들이
다른 이제 시장에 대출을 해줄 거고 이걸로 미국의 국채도 이제 사라는 사실은 뭐 무언의 압력이 있겠죠. 이게 유동성에 올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인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스탠다드 차터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말까지 20만 달러, 이제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은 10,0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하면 대략 비트코인은 2배, 이더리움은 3배 정도 갈 것이다. 뭐 제가 뭐 이 정도가 뭐 합리적이다. 뭐 솔라나는 한 4배 정도 합리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저는요, 이거 보고 막 와 하고 놀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뭐 한 이제 11년이 넘어가니까요. 이러한 예측에 놀라지 않으시는 게 실은 더 놀라워요. 예전 같으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뭐 지금 10만, 뭐 1억 5천, 뭐 2억, 3억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무튼 저는 올해 기회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제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인생 80이라고 잡아도요. 우리가 돈을 가장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부터 5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쪽이 아니라 코인입니다. 코인. 그리고 뭐 2040년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이라고 하는 매체를 잘 활용하자는 거죠. 이 투자로서 잘 활용을 하고 또 이제 좀 장기 물량이 있다면 장기 물량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좀 오래 묵혀놓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묵히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묵혀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미국의 캔사스라고 하는 주의 상원 의원이 공무원 연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대 10% 투자를 허용하자. 이거는 뭐 이제는 너무나 이것도 식상한 게 됐죠. 국부 펀드다. 연금 펀드다.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이 되겠죠. 빅테크 기업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 국가들이 전 비트코인 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21세기 전 세계의 머니 블랙홀, 그냥 돈을 빨아들이는 게 저는 비트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무부가요, 실크로드 2014년이었죠. 이때 비트코인을 압수를 했는데 그 중에 14만 4천 개를 경매로 이미 팔아버렸다. 사실은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거 아직도 들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또 퍼드 유포할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평균 매도가는 334달러, 4,800만 달러다. 제가 이걸 지금 현재 그 달러 환율로 한번 원화로 바꿔봤습니다. 2014년도에 법무부에서 비트코인 14만 4천 개, 하나에 47만 원. 그때 당시 670억 원. 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현금화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더라면 그때 가격에 현재 30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30배가 아니고 300배입니다. 그 몸집이 큰 비트코인이 300배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그 대부분, 그러니까 올해 대부분 전 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기 물량을 조금 가져갈 필요도 있겠다. 이게 비트다, 이더다, 뭐 어떤 사람 솔라나, 어떤 사람 뭐 리플이다. 뭐 몇 개를 남겨둬야 되는지 저한테 여쭤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장기 물량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업비트가 전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윳돈. 여윳돈이라 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이 돈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게 장기 물량으로서 갖춰야 될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25분 전에 뭐 거의 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또 샀다. 근데 저는 이것도요. 트럼프 패밀리 이 어마어마한 이미 조 단위의 부가 쌓여 있는 집안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왜 언론사들은 뭐 하루가 다르게 비트코인을 100억을 샀습니다. 이더리움을 뭐 200억을 샀습니다. 이런 뉴스를 왜 이렇게 퍼다 나르고 있을까요? 이걸로 뭐 엄청난 부를 트럼프가 뭐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조 단위 부자입니다.
제가 보면요. 이 주류 언론들은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내용보다는 그들이 누군가 세력들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을 계속 세뇌하고요. 선동하고요. 반복합니다. 이런 경향이 뚜렷해요. 혹시 이런 뉴스가 코인 로비스트들 기억나십니까? 그 뒷단에 있는 세력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100% 하방, 밑을 막아주는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버퍼라고 해가지고요. 밑에 이제 쿠션 깔아서 이게 떨어지는 게 뭐 비트코인 뭐 마이너스 50%, 60% 이거를 그렇게 안 되게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상방, 비트코인이 2배가 돼도 상승 수익률의 상한선을 11.6%로 고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위아래를 그냥 막아놓는 수익률을 이렇게 억지로 정한 ETF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도저히 들어도 이해 못할 코인돌의 파생 상품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월가의 탐욕은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트와 이더리움 이거 파생 상품으로만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이랄지 뭐 그 부동산이랄지 이 현물 시장보다 훨씬 크고요. 이 파생 상품 시장은 사실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은요. 그 우리들처럼 이걸로 인생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거나 뭐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그 금융 엘리트들은 그렇게 코인을 보지 않아요. 그냥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냥 당구장 주인이라고 카지노 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와서 누군가는 돈을 따줘. 누군가는 돈을 끊임없이 잃을 겁니다. 그 중간에서 카지노 그 호텔의 사장님은 계속 수수료를 벌겠죠. 서클이요. USDC 발행사가요. 해시노트. 여기는 RWA 머니마켓 펀드의 발행사입니다. 해시노트를 인수했답니다. 그러면서 토큰화, 그러니까 자산 토큰화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근데 이게 뭐 시작에 불과하고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전통 금융기업의 붐이 일어날 것이다. 월가는 자산 토큰화에 관심이 당연히 있죠. RWA다, 자산 토큰화다. 혁신 맞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존에 돈이 안 됐던 자산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빌딩이 100억이면 누군가 100억을 제시를 해야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중간에서 수수료가 거래가 나야 되는데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돈을 못 벌었던 거죠. 이것을 유동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다? 이게 자산 토큰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모든 것을 코인으로 바꿔서 전 세계 그냥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수수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 RWA에서 뭐 공식 통화처럼 쓰일 것이다. 뭐 USDC, USDT죠. 그래서 이들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체인과 이 망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것들을 코인화 시켜서 어디로 날라야겠죠. 그게 이제 뭐 인프라 망이다. 제가 예전에 블랙락의 15차선, 16차선 고속도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겠죠. 비트와이즈라고 있습니다. 뭐 자산 운용사인데요. 여기에서 미국 델라웨어 SEC에다가 도지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뭐 도지를 이제 신청한 건 개별적으로 신청한 건 처음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솔라나 XRP는 뭐 누군가 이렇게 신청을 사실 했었죠. 이제 도지까지 개별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코인 ETF도 있겠지만 이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냥 제일 좋은 거 10개 묶어서 사고자 하는 수요가 반드시 있거든요. 개별 ETF, 문급 ETF 둘 다 저는 승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걸 옆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CME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이제 날짜가 아예 나오네요. 2월 10일까지 해서
XRP와 솔라나 선물이 출시될 것이다. 이걸 보고 있던 엘리노어 터렛,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세력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 그 CME가 리플이나 솔라나 선물 계약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초안이고 웹사이트 베타 버전, 그러니까 그냥 테스트 해본 게 실수로 공개가 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년 11월이죠. 블랙락이 리플 현물 ETF, XRP ETF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누군가 홈페이지 가서 등록을 한 게 팩트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블랙록을 임원을 사칭해서 가짜로 한 거였죠. 저는 사실은 이때 XRP 이거 현물 ETF 이거 무조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보통의 일반 투자자들은 이때까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21년도 5월달로 가볼까요? 도지코인 허용을 원하시나요? 21년 4월까지만 해도 도지코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더치파더라고 해서 TV쇼에 나와서 도지코인이 막 수직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이거 우리 뭐 트위터에 뭐 해볼까? 얼마나 이게 가격이 올랐겠습니까? 22년 1월달 테슬라의 결제 옵션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또 이때 한 8%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23년 1월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버렸다. 트위터에 도지코인 쓰는 게 아니라 트위터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걸로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었죠. 하필이면 혹독하게 추웠던 크립토 윈터 22년 말 23년 초 굉장히 뭐 추웠죠. 이때 일반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을 계속 홀딩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렇게 추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23년 4월 달에는 트위터에 파랑새가 사라지고 이제 개 한 마리를 집어넣죠. 이 개가 있으니까 이거 또 도지코인 나 여전히 지금 그 좋아하는데 이거 나중에 죽지 않았어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죠. 얼마 전에는 이제 새 결제 시스템 엑스머니의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전 세계 50개라면 그 미국이죠. 미국의 50개 주에서 39개 주 이미 지금 라이센스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뭐 도지 뭐 Department of 뭐 Government Efficiency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왜 드리는지 뒤에서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EDXM 세력들의 거래소입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상장을 했다가 하루 만에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분명히 있죠. 시바이누, 도지코인. 이 EDXM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잠시 동안 올렸다가 금방 내린 거죠. EDXM은 찰스 슈업, 시타델, 피델리티, 패러다임, 뭐 월가의 연합군이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왜 지금 거래 지원 목록에서 뭐 몇 시간 만에 사라진 이유가 뭐냐? 누군가 물어봤겠죠. 답변이 있었을까요? 답변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23년 11월에도 비트코인 캐시를 상폐를 시켰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 BK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엄청난 공포를 조성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EDXM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뉴스레터나 구독해. 우리 뉴스레터 나오거든. 그거나 구독하세요. 정말 이거 있습니다. 기사를 좀 제발 찾아보시면 이제 확신이 좀 더 드시겠죠. 그들은요. 그러니까 나라고 내가 이해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구독자분이 예를 들어서 수경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들은요 전 세계를 좀 가지고 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오징어 게임 2 말고요. 오징어 게임 1에 보면
VIP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오징어 게임을 아주 좋은 거기에서 그냥 뭐 막 와인 마시면서 지켜보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저는 비슷하다라고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로마 시대 콜로세움 기억나십니까? 거기에서 그 로마인들 그때 당시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 귀족들이 뭐 했습니까?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예들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던져 넣는 거죠. 이거 뭐 글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저는요, 테라루나 22년 사태 그 권도영 있죠. 그 끝을 모르는 오만함이 저는 도대체 이거 어디에서 나왔을까? 전 세계 경찰들, 수사 당국을 비웃고 정말 catch me if you can. 너 나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봐라 하면서 정말 뭐 오만 방자함이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그 코인의 게임판 기획자는 아니겠지만 그 기획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좀 뭐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올 수 있는 여유는 아닐까요? 오징어 게임 말씀드렸죠. 원에 나오는 VIP들은요. 기억나십니까?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코인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게임이고 장난의 일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비트코인 ETF 오보. 얘네들 어떻게 뭐 좀 모르나? 리플 ETF 오보. 뭐 해킹 이런 거 있죠. 상장시켰다가 바로 다음날 폐지 한번 시키면 얘네들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뭐 그렇게 장난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물론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군가 짜놓은 판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니만 못합니다. 철저히 파악을 하시고요. 한 발짝, 무조건 한 박자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 내리시는 거 못하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실까요? 과거에 트럼프도 실은 24년 5월 달 대선에 이제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후원금을 코인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화면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데 테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무부 장관이 테더의 그 열렬한 옹호자이자 대주주입니다. 솔라나, USDC, XRP, 도지, 카르다노, 시바이누, 아발란체. 이거 이때부터 이미 다 말을 해줬는데 문제는 뭡니까? 24년 하반기 내내 흘러내렸죠. 뭐 이거 이미 다 우리가 이거 알려줬잖아요. 근데 5개월, 6개월, 7개월째 흘러내리면 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때 뭐 또 죽었다, 끝났다, 뭐 탈출은 지능순이다. 근데 11월 5일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다 치솟았었죠. 결론적으로는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중장기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쫄지 말고 그러니까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만 쫄지 않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잘 알지 못하면서 투자한다. 투자하실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쫄았다. 뭐가 된다 하던데 뭐 큰 거 터진다 하던데 이번에 퍼드 장난 아니던데 이번은 진짜 다르던데 아니면 이제 단타로 샀다 팔았다 99% 전 죽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건요. 수익률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98%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팠습니다.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요. 끝까지 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죠. 어려우면 더 사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정도의 각오와 실행력을 갖췄다라고 하면요. 사실 세상에서 뭘 해도 성공을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맛봤죠.
근데 이제 끝까지 파다 보니까 이게 코인만 파서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심리, 역사, 금융, 또 성공한 사람들의 엄청난 케이스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 돈이 많으면 성공이다라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사회에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이제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저를 봤더니 성공을 할 만한 그릇이 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릇이 지금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한데 거기다 뭘 부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요. 최대한 최소화 시키시고요. 공부 끝까지 파셔야 됩니다. 그릇을 조금 키워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릇을 키우면, 기다리면 돈은 따라 들어오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